안녕하세요. 여자 채널의 오프라이더입니다. 토레스의 모든 것, 네이버의 토레스 오너스 클럽. 네, 오늘은 제가 왜 토레스를 저의 메인카로 선택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6년 동안 차를 한 15대 정도 기변을 했습니다. 보통 3, 4개월에서 길게 타면 1년, 2년 이 정도로 탔었는데요. 특히 막 수입차를 위주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 많은 돈이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토레스로 탄다고 하니 사람들이 다들 놀라더라고요. 왜 토레스를 타냐? 하지만 저는 토레스만한 차가 지금까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원픽 토레스. 왜 제가 토레스를 선택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레스로 바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네, 그 이유는요, 제가 아우디를 2022년 3월 달에 A7 중고로 가져와서 수리를 한 몇백만원치 하고 이제 잘 타려고 하는데 토레스로 또 바꾼다고 하니 다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당연하겠죠? 예. 그렇지만 저는 토레스의 광고를 보고 토레스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저의 방법은 직접 와이프도 구경을 시켜주자. 토레스 실물을 보면 반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저의 작전은 통했습니다. 따님과 와이프를 바로 매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시승하면서 바로 타보고 했는데 네,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캠핑을 가자 꼬셨습니다. 트렁크가 넓기 때문에 캠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의 토레스 라이프의 첫 서막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토레스의 인기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8월 중순 6만 대 이상 계약이 벌써 완료됐고 7월 사전 계약 첫날 1만 2천 대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저는 7월 말에 해서 3만 번대인가 하는 순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상으로는 내년에 받을 수 있다. 빨라야 올해 12월이다.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시차라도 빨리 달라. 겨우 졸라서 10월 달에 전시차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옵션이 없었습니다. T7의 딥 컨트롤 패키지 하나 있는 거였지만 그래도 저는 빨리 타고 싶은 마음에 가져와 버렸습니다. 처음에 시트색도 카키색을 했었는데 전시차는 블랙밖에 없었습니다. 블랙도 괜찮다 싶다 해서 그냥 바로 가져와서 이날 처음으로 인수받고 시동을 거는 장면입니다. 기능이 참 새롭네요. 시동 버튼을 탁 누르고 이때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토레스의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멋있게 탁 켜집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3천만 원대의 차량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저는 토레스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토레스의 멋진 외관에 한눈에 빠져버렸습니다. 옆모습을 보셔도 이렇게 볼륨감과 차체 대비 커 보이는데 정말 멋진 차량이란 걸 한눈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헥사곤 타입의 리어 가니쉬와 우측의 리어 도어 리치가 토레스의 디자인 상징성을 좀 보여주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측면을 보셔도 차체 대비 좀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휠은 19인치인데요. 순정은 18인치, 20인치 두 개가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문을 열면 하단부에 도어 스팟 램프가 보이고 위쪽으로 가시면 LED 도어 스커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앰비언트가 앞쪽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통합 컨트롤 패널과 그리고 상단부에 12.3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습니다. 뒷좌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시트를 설치해놨는데요. 카시트를 설치하고도 충분히 넓은 공간입니다. 트렁크를 보면 703m의 넓은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이유는 IACC라고 불리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쉽게 말해서 반자율 주행이라고 하면 되는데 레벨 2 수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방 주심이 스티어링 휠에 손을 올리고 주행하셔야 됩니다. 15초 정도까지는 손을 안 놓고도 주행이 가능은 하지만 이 장치는 보조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딥 컨트롤 패키지라는 옵션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의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후측방 경고, 그리고 후측방 충돌 보조, 후측방 접근 충돌 보조, 후측방 접근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안전 하차 경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까지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레스의 장점 중 하나가 T5 트림에서도 긴급 제동 보조,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차선 유지 보조, 부주의 운전 경고, 안전거리 경고, 앞차 출발 경고,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이런 안전 사양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토레스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는 동급 대비 넓은 적재 공간입니다. 토레스의 트렁크는 703리터로 투싼 산타페 스포티지 QM6보다 트렁크 넓이가 더 크고요. 소렌토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중대형 SUV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장점만 있을 순 없겠죠. 토레스의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토레스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됩니다. 요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안되는 차가 참 드물죠? 근데 그 토레스가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길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꼭 봐야 됩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은 정말 길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생각해낸 게 이렇게 모니터를 사서 무선으로 카플레이를 해보는 겁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 있게 정말 지금은 만족스럽게 타고는 있습니다. 어려운 기술도 아닌 이런 카플레이 정말 왜 안 해주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작년 겨울 한창 이슈가 됐었던 사건이죠.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 토레스에 큰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렌즈 안으로 눈이 들어가서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눈이 쌓입니다, 안으로. 이런 식으로 말이죠. 눈이 쌓여 녹지 않는 원인은 할로겐 램프가 아닌 LED 램프고 헤드램프 구조가 패여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눈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꼭 커버나 다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레스 차주라면 한 번은 다 경험해보시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내비게이션 먹통. 여기서 보이는 이머전시 이스케이프 키트는 최악의 경우 차의 유리를 깨거나 이렇게 탈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대부분 오너들이 지금 아마 이거를 내비게이션 리셋하는 데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면은 안전장치 경고등이 하나 뜨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나 이런 노래 등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초반에 한 2번 정도 꺼지고 최근에는 근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업데이트는 받지 않았는데 증상은 없는 거 보니 어떻게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토레스를 타시면 내비게이션이 먹통되고 꺼져도 놀라지 마십시오.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면 후방 기어를 넣어도 후방 카메라가 켜지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토실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토레스 뒷유리에 워셔액이 새서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가이드라인 쪽도 이렇게 삐뚤 경우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하셔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레스 차주라면 또 동의하실 만한 의견입니다. 기름통이 너무 작습니다. 정말 주유소를 자주 가게 됩니다. 계속 말하다 보니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말한 것 같은데요. 다행히 큰 기계적 결함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이나 구조상 결함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쌍용에서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용 토레스, KG 모빌리티 토레스 정말 매력적이고 가성비 최고인 차량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토레스 카페는 토레스 오너스 클럽 감사합니다.